안녕하세요. 성장형 이번 영상은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을 하고 나서 최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알체라 때문에 알아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일단 알체라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체라의 그 최대 강점은 요겁니다. 요거. 어, 스노우가 그 알체라의 최대 주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데 스노우가 최대 주주입니다. 위에 봤었는데 어디였지? 여기 있죠. 최대 주주 15.3%뭐 이 정도. 그리고 여기 뭐 개인 그 스노우 관련 회사들이 그 주주들이겠죠. 그리고 강점은 스노우, 그리고 여기 이제 김정배, 황영규 이런 사람들이 그 대표와 임원으로서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고, 요 오영택, 조동찬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타 물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타 주주라고 해가지고 제일 리스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자, 근데 강점은 이거예요. 최대 주주는 네이버고, 김정배 이 이대주 대표이사 이대주주인 김정배라는 사람이 삼성 출신입니다. 삼성. 이 내용을 저도 최근에 알고 좀 놀랐는데,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 저기 카카오하고 이해진도, 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둘 다 삼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신뢰도가 있는 것 같아요. LG 현대가 절대 삼성을 못 따라간 이유. 그러니까 좀 되는 기업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삼성이 해먹고 있잖아요. 모든 전방위적으로 다 합쳐서 삼성 관련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알고 보면 막 효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신세계,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호텔신라.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삼성 출신들이 다 차지했는데, 결국 카카오, 네이버도 삼성 출신이네요. 그러니까 알체라 뒤에는 삼성과 네이버가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기업 자체가 뭐 미래가 전도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당장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차트가 괜찮은 차트인데 왜 이렇게 망가질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요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이 확약이라든지 이런 요 기타 주주 물량들이, 음, 이 물량들이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다 합쳐서 이제 일단 알체라 먼저 보죠. 알체라를 먼저 볼게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다 했어요. 이거 그 일일이 찾아보면서, 내용을 찾아보면서, 여기 오시면 이제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뭐 어디 있더라? 요런 데 찾아보면 다 친절하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했는데, 이 퀀타 매트리스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딱 비슷하고, 지금 알체라고 딱 비슷해요. 보시면 기관 투자가, 기타 보호해수, 필요주주, 벤처금융 다 출회되잖아요. 이게 1월 9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되는데, 오늘은 저게 안 됐잖아요. 그 뭐냐, 증권이 안 열리잖아요. 그 어제 금요일 날 언제야? 금요일 날 끝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오늘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끝났었고, 그러면은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퀀타가 제일 비슷해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보호예수 물량 이런 거, 다른 것들은 보면은 뭐 약간 내용이 좀 달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 전혀 상관없이 막 상한가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고바이오랩도 그렇고. 이런 거 봐서는 가장 가까운 퀀타 매트릭스와 이제 그 엔젠바이오하고 인바이오도 똑같이 지금 빌빌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보면 되겠죠. 엔젠바이오, 인바이오도 똑같이 그걸 비교해 볼 거고, 일단 알체라의 주가를 잠깐 보죠. 지금 잠깐 먼저 알체라를 보고, 자, 알체라가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죠. 고가놀이 하다가 잠깐 차트를 깼는데 거래량이 없이 깼어요. 요 중요한 지점을, 이 갭 구간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러면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가 맞긴 합니다. 제 기준에선, 제 기준에선 손절가예요. 근데 뭐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뭐 여기
객구간 밑에 객구간에 내려오면 뭐 여기서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상한가 중심가인 여기서 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을 이건 차트 관점인 거고 여기서 보호회수 물량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이게 주가가 이제 보호회수가 앞으로 있을 1월 20일 날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알체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최근에 일어났던 이제 오늘 당장 금요일 날 일어났던 이 세 종목 퀀타메트리스 위지트 뭐 얘네들 위지트도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1%밖에 안 돼요. 그래 아니 1.1%가 아니라 7.9%예요. 근데 모집 전매 제한 이거여가지고 그게 반영된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좀 애매해갖고 잘 모르겠고요. 왜 이 위지트가 왜 이렇게 못 가나 했더니 이 내용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거 이제 물량 출회될 거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내 만약에 물량 출회돼서 월요일 날 그 뭐 개파락이 이렇게 음봉으로 쫙 뜬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비트코인 추세가 좋으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4,700만 원 지금 거의 5천만 찍을까 하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5천만 원.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 가지고 여기 5천만 원 거의 4,900 찍을까 하고 내려온 건데 뭐 조정 받고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5천만 원 넘기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맞는 것 같은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호회수 물량 그 저것도 해소되고 하니까 출회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 하면 그 음봉으로 종가 매수하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인데 위지트는 제끼고 퀀타메트리스 먼저 보죠. 퀀타메트리스가 아까 확인했듯이 제일 많아요 물량이. 그러니까 거의 23% 24% 그게 적용이 됐다고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런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개월 대량 예상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1월 9일 전날인 금요일 날 이렇게 떨어졌고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퀀타메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이렇게 물량이 더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뜰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이걸 소수주주가 알고 있었는지 많이 뺐는데 신규 상장자 그 상장주들의 약간 그런 리스크 그런 거겠죠. 근데 차트만 보면 사실 상한가 가고 요렇게 고가로 올려놓으면서 굉장히 이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여기서 음봉 뜨면서 이렇게 이때 막 대충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고 이미 빠져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흔들기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박일이 다가오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 특별한 뉴스도 없었어요. 퀀타메트리스가 이날 1월 4일 뉴스가 있었을까요? 뉴스가 한번 볼까? 1월 4일날 상한가 갔을 때 뭐 상한가 뭐 없잖아요. 뉴스가 없잖아요. 뉴스가 없는데 그냥 끌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HTS에 뉴스가 없으면 딱히 그 집중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신규 상장수 뭐 가니까 간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아무도 뉴스를 못 찾았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런 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빠져나간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냥 제가 솔직히 차트만 이런 거랑 연동돼서 이렇게 약간 억측하는 지금 상황이지 제가 이게 뭐 맞다 아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런 게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접목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지 제가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엔젠바이오나 인바이오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잖아요. 일단 아니 이 종목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가 이렇게 박스권 그리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했단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박셀바이오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많아요. 가령 박셀바이오가 이 시장에 이게 대장주인데 이게 떨어지니까 같이 날아가는 거다. 피플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피플바이오 얘도 같이 갔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고바이오 때 신규 상장주들이 전부 다 분위기가 좋다가 다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뭐 하나기술이나 명신산업 빼놓고 하나기술도 좀 내렸죠. 그리고 명신산업 얘만 테슬라 엮여가지고 이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명신산업은 딱히 그 보호해수 물량이 없더라고요. 하나기술도 일단 보호해수 물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얘네들은 뭔가 이쁘지 않나? 그 차트상으로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그림인데 여기서 깨고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안 깨고 내려오면 여기 물량 지켜줘, 여기 가격 지켜주는 게 너무 이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확 깨고 내려오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가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검색을 해보고, 근데 지금은 어거지로 박셀바이오한테 엮여가지고 전부 다 내리는 거다 이러고 있는데, 엔젠바이오나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봤을 때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기타 보호 이거는 뭐 이렇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량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거 월요일 날 일단 보면 되잖아요. 이런 거 엔젠바이오 인바이오 뭐 위지트 이런 거 다 보고 퀀텀매트리스까지 보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아,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다행인 거는 알체라가 아직 20 며칠이니까 좀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아직 피플바이오도 보면 그 흐름은 지금 나쁘지만 상한가도 보냈던 놈이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그 신규 상장주들은 굳이 따지면 박셀바이오 그냥 따라갔다 보면 돼요. 근데 인바이오, 엔젠바이오 이런 식으로 그 보호해수 물량들이 풀리는 거 이게 내용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거의 30%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11일날 풀리더라고요. 이거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매트릭스, 위지트, 뭐 엔젠바이오, 인바이오, 딱 좋게 이제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퀀텀매트리스가 제일 똑같거든요. 제일 똑같아요. 기관 투자들도 있고 벤처금융도 있고 보호예수 물량도 있고 알체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맘때까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업이 좋구나,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추세도 좋고 종목이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하고 네이버가 엮여 있다, 이런 내용까지는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보호예수 이렇게 들어가면 내용이 복잡하니까 신경도 안 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저처럼 이제 차트만 보고 돌려 나가네,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뭐 기껏해야 수급 정도나 좀 보겠죠. 수급 보는데 개인들이 이게 계속 담고 있고 기관이나 이런 쪽은 쭉쭉쭉 팔고 있고 막 그런 느낌으로 그냥 본 거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여기 상한가나 이런 거 갔을 때 제일 많이 관여했었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거 보면은 뭐 굳이 기관 움직이나 이런 거 보진 않았겠죠. 세력주라고 생각하고 기타 법인이 매도가 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을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직까지 공부하는 중이라서 기왕 이렇게 기타 보호에서 이런 거 확인한 만큼 뭐 이렇게 깨고 나왔으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를 깨고 잘 그려줬다가 깨고 나왔으면 이런 내용에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이렇게 파고 내려온다. 그러면 퀀텀매트리스 마냥 이런 게 반영이 되는구나. 그리고 대량 매물이 이제 1월 9일 날 출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일 1월 10일 날 1월 9일이에요. 원래 1월 9일인데 1월 9일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1월 9일로 넣을 걸 그랬네. 따로. 빈칸 메모, 빈칸 추가해갖고 이렇게 해놓죠. 그냥 얘네들 다 1월 9일이니까 인바이오,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는 아니고, 자, 얘네들은 지울게요. 그냥 참고 삼아서 한 거니까요. 자, 그런 흐름으로 봐서 하나기술 같은 거는 만약에 이제 이게 바이오들하고 이제 섹터가 다르잖아요.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그 보호 예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퀀텀매트리스도 바이오 쪽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 근데 그 전에 바로 반영은 안 되고 뭔가 그 전에 움직임은 괜찮았구나. 그러면 이제 이 보호예수 물량만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 시기, 그날 당일날 깜짝 쇼를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요 구간은 바이오들이 모두 현대바이오를 포함해서 다 망가진 구간이라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 구간은 바이오의 악재예요. 근데 거래대금 안 싣고 내려온 것들이라 반등이 있을 거다 해갖고 다 반등했잖아요. 전부 다. 인바이오도 다 이 구간에는 반등이 다 왔습니다. 얘가 좀 약하네요. 엔진바이오에 비해서는. 요 구간인데 여기서 이렇게 주고 반등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봉이 안 돼 보이지만
여기서 했어도 거의 30%입니다. 거의 반등폭이 커요. 근데 반대로 하나기술 이런 애들은 그런 거 영향을 안 받았잖아요. 같은 날인데도 이게 다 그 신규 상장주라고 묶인 섹터라고 쳐도, 근데 얘는 2차전지 관련이고 하니까 추세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아직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요. 명신산업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쪽에 테슬라 쪽에 대장주 상황이니까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다가 뭐 이쯤인가? 이쯤에 좀 내린 게 그 영향일라나요? 워낙 높은 구간이니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날짜 보자. 이쯤 내렸을 때 23일 명신산업도 이때 좀 많이 안 좋았네요. 묶여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컨타메티스도 23일 이때쯤이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이때쯤 계속 안 좋죠. 이렇게 이거 바닥 다지고,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데 진짜. 도지형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런 식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관성이 그때는 없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이 일단 월요일날 더 보면 확실해지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알체라가 지금 당장에 이런 움직임, 마이너스 음봉이 확 뜨는 움직임이 과연 인바이오나 이런 애들처럼 이제 월요일날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확 깨고 똑같이 내려온다 하면 이걸 추매 관점으로 볼 건지 손절 관점으로 볼 건지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 피플바이오와 함께. 피플바이오도 아직 저기 아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냐, 아직 그 날짜가 아니잖아요. 얘도 19일 20일이니까 피플바이오도. 그러니까 얘가 반등을 주고 얘네들은 그대로 꼬꾸라지면 그렇게 묶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보호예수가 확실히 악재로 작용이 돼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얘네들은 그게 아직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상한가 중시가에 닿았으니까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삼운봉이 흑산병이네. 삼운봉이 제대로 떠가지고 더 하락 추세일 수는 있는데, 이걸 이제 지켜보는 거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한 전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가를 보면 관찰을 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를 쌓아서 그땐 그랬으니까 이때도 이렇게 될 거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대부분 좀 맞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피플바이오, 고바이오랩 이런 것도 있고,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IT 업계니까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힘이 빠졌을 때 같이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얘도 이제 피플바이오나 얘처럼 똑같이 그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기술도 마찬가지고, 하나기술도 같이 보면 되죠. 얘는 보호예수는 없지만 보호예수 물량은 없지만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섹터가 악화됐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봐야죠. 이제 대형주 장세라서 0200 이 종합을 보면은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코스닥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하나기술도 코스닥인가? 코스닥이죠. 코스닥 지금 상승했던 게 435 종목밖에 없고 그러니까 3분의 2가 하락이고 3분의 1이 상승이었다는 거, 코스닥은. 그러니까 코스닥은 철저하게 외면받았고, 코스피는 대형주를 필두로 올라갔던 놈들이 있지만 얘네들도 결과적으로는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좋지 않았다. 전체 종목을 봤을 때는. 그럼 그런 영향도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점을 좀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긴 하죠. 보유예수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차트만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섹터와 연관된 것들을 항상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예수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면서 향후 어떻게 될지 관찰을 하자는 목적으로 지금 자료를 정리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한번 정리를 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관찰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알체라가 퀀타처럼 최근에 한번 시세를 주고 지금 그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세력들이 이런 거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알체라가 여기서 조정받는 구간인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등이 이게 도지형이라든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땐 반등이 크게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악재가 반영되고 다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차트를 대충 시나리오를 짜서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 뭐야 피플바이오 마냥 그냥 주르르 흘러내리는 게 영 석연치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하나기술이나 명신산업처럼 시장이 지금 뭐야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그거에 반영을 받아서 이게 약간 그닥 그 뭐야 소외받은 상황에서 거래량 없이 흘러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관점, 뭐 아직도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섞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장에 그 하루 이틀에 막 그런 뭐야 주가의 등락폭에 휘둘리지 마시고, 만약에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자꾸 이제 종목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결국 선생님들한테 예전에 제가 했던 질문들을 그 검색을 해보면서 그 얻었던 질문 답이 뭐냐, 결론은 비중을 줄이세요. 부담이 올 정도로 그 뭐야 그 비중을 실었다 그러면은 그건 분명히 그 실패한 매매입니다. 비중을 줄이시고, 뭐야 이게 금액이 내려오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고 분명히 이제 좀 고점이죠. 근데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면은 이 고점도 결과적으로 봤을 땐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배운 대로 딜라이 타점에서는 최소 그 100% 이상 올라가고, 여기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여기를 뚫어서 유지하면은 그 300% 구간에서 논다. 저는 이제 이 관점이었거든요. 그럼 여기가 저점이라 본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 4만 원이 저점이라 본 거예요. 근데 깨고 내려왔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반등을 주면은 다시 박스권 위로 올라와서 잠깐의 흔들기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해서 추매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커서 걱정이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아니면 느긋하게 그 대응을 하면은, 물론 손절 라인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크게 10%씩 막 잡아가면서. 제가 배운 건 이런 건데,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지금 매수매도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시드가 있으면 기간을 좀 잡고 이런 것들 좋은 종목 제가 찾았다 생각하면은 그 높은 구간에서는 딜라 선생님도 그렇고 JJ 리더 선생님은 아예 단타로만 접근하고, 심플잘도 그냥 단타로 접근을 하지 이거를 막 이렇게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상방을 바라보고 끌고 가고 싶으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하방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주가가 이렇다 저렇다 뭐 예측을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고, 제가 무슨 초고수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그 실력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면은, 이제 부담을 가지는 금액이면 우선은 수익권이면 수익을 챙기시고, 그 뭐냐 손절 상태면은 너무 부진이 크다 그러면 약손절로 끝난다고 해도 다행인 거잖아요, 내려오면. 근데 여기서 꼭 본전 심리로, 아니 본전 심리가 아니더라도 수익을 꼭 챙기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항상 리스크를 먼저 생각해서, 이게 기준점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금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거를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물을 탈지, 아니면 그 역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퍼센티지가 그 등락폭이 심해지면은 물을 탈지, 6%나 빠졌으니까 5%나 빠졌으니까, 아니면 제가 이제 고점에서 물렸다 생각하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을 탈지, 왜냐면 반등을 노리고서, 역으로 그 손절을 쳐서 그 손절 비중을 좀 줄일지, 그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정도, 그리고 이런 애매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고수들이 항상 왜 애매하게 얘기하는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저도 저는 이제 주린이라는 생각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거는 분명히 기준점을 깼습니다. 그래서 좋지는 않다고만 얘기하고 뭐 그 정도로 끝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딜러 선생님이 하는 대로 중심가 오면 추가 매수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 매수라는 그런 약간 리스크가 분명히 있으니까 손절 관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중이 너무 크시면 손절로 접근하시고, 비중이 작으면은 밑에서 보호 매수 물량 풀리는 거 확인하고, 그때 이제 오히려 그 악재가 해소된 호재라고 생각하고 20일 날까지 주가를 쫓아간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주가가 이렇게 퀀텀 매트리스 같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 하면은 땡큐드구나 하고 그때 익절을 하는 거지. 적어도 절반 이상이나거나. 이 오버슈팅 구간인 거 맞으니까 300%면 충분히 단기간에 300%는 오버슈팅이잖아요. 200%도 오버슈팅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따상 상태잖아요. 원래 공모가가 10,000원이고 20,000원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따따상이네요. 따따상 상태에서 지금 공모가 대비는 지금 몇 프로야? 공모가 10,000원에서 지금 400%, 500% 구간이네요. 공모가 대비하면. 그럼 당연히 그 보호해수 물량 풀리면은 그 보호해수 물량이 10,000원 단일 텐데 그 왜 공모가를 받았을 테니까 확 주저앉을 수는 있겠죠. 제가 현재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저도 이거 믿습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엮이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밀어주죠. 이런 중소기업들 뭐 이런 거 다 밴드에 묶여가지고 끌어올리죠. 거기다가 저기 뭐냐, 지분 관계가 심지어 엮여 있는데, 네이버가 70%나 가지고 있는데 최대 주주의 70% 가지고 있는 이런 게 다 낙수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악재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절과 추매 관점을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면 추매고, 그때 이제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주가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이제 항상 상방론자라서.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가 끝났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랠리가 아직 끝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대형주 장세가 끝나면 다시 또 이쪽으로 돈이 쏠려가지고 요거 갖다 이제 세력들이나 수급들이 장난을 쳐서 올리겠죠. 퀀텀맥트리스는 뭐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TLB도 지금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반등 준 놈도, 소록스도 최근에 올라갔잖아요. 소록스 뭐 볼까요? TLB 신규 상장주들이 랠리라고 있다가 지금 저걸 받는 거고, 얘네 한참 올라갔다가 완전 바닥 따지고 이렇게 되고, TLB도 바닥 따지고 다시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저는 좋게 봤는데, 이렇게 뜨는 게 여기서 반등을 주면은 신규 상장주들의 이제 랠리가 다시 된다는 거겠죠. 하나기술 마냥. 이게 딱 이 그림이 하나기술 그 1차 상승 때에 올라갔던 요 구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알체라 같은 경우에 역으로 이제 지금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글쎄요, 좋은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시선이 쏠려서 거래대금도 1조까지 터졌고, 여기 물려있는 분들 좀 괴롭겠죠. 확실히 이쪽이. 그러면 이 괴로운 거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그 돈으로 밑에서 담는다 생각하시고, 다시 올라오면은 그래도 그 조금 덜어낸 거 그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수익을 내면 일단 그 불안감은 없어지잖아요. 그게 마인드 컨트롤의 방법인데, 고수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버는 사람 그 행동을 따라 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비중 조절해서 절반 매도 아니면 절반 손절, 절반 익절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방향에 따라서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요 기준점이 지금 이 기준봉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그 대부분의 자금들이 다 몰려 있을 거예요.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요 두 봉에. 그러니까 이 평단이 아무리 낮아도 보호예수 물량 제외하고는 아무리 낮아도 이 정도라고요. 그냥 거래대금이 거의 여기에 다 요 구간에 다 쏟겼으니까. 돈은 못 속인다 그래. 거래대금 절대 못 속여요. 그러면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미들도 그렇지만 세력들도 아직 여기에 이런 구간에 막 자기들 평단에 물려 있다니까요. 그러면 요 수익금 뭐 2, 30%요 가지고 몇 프로야 이거. 물론 신규 상장주라 이제 요거 먹고 튈 수도 있지만 요거 먹고 튀겠다고 20% 먹게 튀겠다고 이렇게 그 지들도 돈 쏟아갖고 안 붙는다니까요. 근데 단기적인 수익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 보호예수는 리스크입니다. 확실히 리스크는 산재하고 기업은 좋고 그럼 관점을 어떻게 자기가 장기뷰면 그냥 춤의 관점으로 길게 끌고 간다 생각하시고 단기적인 그런 거면은 이제 수익을 챙기거나 손절하셔갖고 다른 좋은 종목 그 또 생각하시는 게 좋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 처음으로 진짜 제가 종목 다루면서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정을 지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아직 시간은 남았다 생각되니까요. 퀀타맥트리스 같은 그런 최악은 아니니까 지금 한번 잘 대응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그러면 요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줬으니까 그 대응을 어떻게 할지 요 시나리오 잘 짜가지고 꼭 그 알맞게 대응을 추적하면서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